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 갑니다만 전라 좌사 이순신이 아니고 이제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2차 당항포에서 왜군을 어떻게 작살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임진왜란 개괄 시기 구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하면 1592년 4월 달에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상륙해서 정발 장군이 부산성에서 싸우면서부터 부산성 전투, 임진왜란이 시작되는 거고 1598년 11월에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잖아요. 이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이 끝나게 되니 여러분 넓은 의미의 임진왜란은 이 모든 시기를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임진왜란을 시기 구분하는 과정에서 좁은 의미의 임진왜란은 1년 2개월입니다. 이 1년 2개월 동안 지금까지 제 영상 40여 개가 여기 내용입니다. 1593년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입니다. 2차 진주성 전투로, 그래서 내가 2차 진주성 전투가 임진왜란의 끝을 알렸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 조선군 6천여 명 그리고 주민 6만여 명 다 몰살당했습니다만 이때 일본군이 3만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우리는 분명히 전술적으로는 승리했다. 이때 진주성을 점령했던 일본군들이 너무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에 호남으로 더 이상 공격해가지 못했고 휴전기라고 하는 이 시기 1593년 8월에 명과 일본의 화친이 성립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 4년 가까이 전투가 행해지지 않습니다. 육지에서는요. 이순신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년 가까운 시기를 휴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년에 7천량 해전이 시작되면서 정유재란이 시작이 돼서 이제 명량해전, 노량해전까지 이야기하면서 1년 남짓 않은 이 시기를 우리가 정유재란기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휴전기를 영상 한 4개 정도 준비하면서 이순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본영이 여기 여수였죠. 전라 좌수영이 여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본영을 1593년 7월에 그러니까 휴전기 시작되자마자 그러니까 2차 진주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여기 한산도로 이렇게 옮깁니다. 주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한산도로 본영을 옮긴 이유는 일본 해군이 전라도 영역으로 넘어오는 걸 막고 서해바다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당시 일본군은 여기저기에 20여 개 외성을 엄청나게 쌓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일본군이 전라도 쪽 바다로 진격해 오려면 거제도 동쪽 연안을 타고 넓은 바다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산도에 있으면 여기도 요격하기가 쉽고 혹은 이쪽 웅천 앞바다라고 하는 이쪽에서 견내량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건 뭐 견내량 해협을 막아 서버리면 되는 거니까 정말 한산도는 이순신 입장에서도 천혜의 요지였습니다만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감히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이 진주성이 털리니까 진주성이 털리게 되면 이제 일본군이 육군으로서 전라도 남해안 쪽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일본의 육군을 전라 좌수영 본영에서 막아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순신도 이 지역의 백성을 버렸단 말이냐.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도 백성도 중요하지만 당시 전라 좌수영의 수군들이 깨져버리면 그냥 이 전쟁 자체는 다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견내량을 지켜낸다는 것은 핑계이고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 이 섬 한산도로 피난 간 게 아니냐라는 저는 혼자만의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공부를 더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록적으로는 1593년 6월에 진주성 전투가 있고 7월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로 본영을 옮겼다고 하는데 난중일기 기록에 보면 이순신은 5월 달부터 한산도에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순신 장군이 멋있는 게 아산에 계시는 어머님을 여수로 모셔오거라 하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본인은 한산도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록을 찾다 보니까 일본 측의 소설 쪽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일본군들이 진주성을 공격하기 전에 육군의 그 유명한 네임드 무장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뭐 고바야카와 고니시,
나토, 시마즈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들 회의하는 내용이 일본의 수군 뒷담화 까는 내용이야. 아니 도대체 나라 재정을 파탄내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함대를 만들어줬는데 이순신의 이 조선 보잘것없는 함대를 하나 못 깨가지고 빨리 견내량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일본의 해군이 이렇게 해서 진주 난강까지 같이 들어오면 진주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못한단 말이냐. 도대체 일본의 해군은 뭘 하고 있단 말이냐. 자기네들 해군을 막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시다 미쓰나리가 그렇게 해제에도 자신 있으시면 내가 태합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허락을 받아놓고 해군 총사령관 자리를 비워놓을 테니 누구든지 해군 총사령관에 지원을 하시라. 배를 내어드리겠다. 이순신 함대를 깨서 이름을 역사에 남기시라. 그러니까 일본 육군 무장 네임드 대빵들이 입을 딱 다물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만큼 공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미리 여기 와 계셨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바로 이 한산도에 있을 때 진주성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기록이 난중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593년 7월이에요. 맑다. 늦게 우수사가 와서 보았다. 선조가는 오후에 돌아갔다. 날이 저물녘에 김등령이 와서 진주가 함락되었다고 전하며. 다 알만한 이름이죠. 최경의 농계 남편, 서예원 진주 목사, 김천 의병장 총사령관, 이종인 김해부사 이종인 여기서 죽노라 쌍해드락 기억나십니까? 김준민도 혼자 말 타고 달려나와서 무쌍을 찍었던 인물인데 가장 앞에 난중일기에도 황진장군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죠. 명보가 황진장군의 자입니다. 근데 나는 이 문장이 근데 일기를 쓰시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살이 떨리셨으면 일기를 그날 밤에 쓰시면서 그럴 리가 만무할 것이다. 응당 미친 사람이 잘못 전하는 말일 것이다. 진주성이 점령당했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상황인데 이런 조선의 영웅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 생각도 하기 싫다. 거짓말일 것이다.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마음 상태의 이순신에게 원영과 원식이 와요. 원씨 아닙니까? 원영은 원균의 동생이고 원식은 원균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군중의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웃을 일이다. 무슨 말이죠? 아니 지금 진주성이 점령당했고 이 조선의 영웅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순신의 그 낙담하는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지금 얘네들은 진주성이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함께 공유하기는커녕 군중에서 이놈이 말을 잘 안 듣네, 이놈이 이렇게 사고를 치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웃을 일이다. 이게 1593년 6월에 2차 진주성 전투 직후의 7월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에 조선 조정이 드디어 이 일을 한번 제대로 합니다.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드디어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여러분 1차 출정에서 옥포, 화포, 적진포, 2차 출정에서 사천, 당포, 다항포, 율포, 3차 출정에서 한산도, 안골포, 4차 출정에서 부산포까지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삼품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승진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바다에 총사령관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조정에서 있었다는 걸 원균도 알았나 봐. 그리고 원균은 무슨 행위를 하냐면 자신의 함대들을 조선 바다에 쫙 뿌려놓습니다. 수급을 베기 위해서. 근데 이 수급이 100% 일본군의 수급이었을까? 그런 걸 이순신이 비판하는 내용의 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조선 조정에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 앉히니 원균은 또 나름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신이 이순신보다도 한참 선배인데. 그러면 조선 조정은 왜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 이순신을 앉혔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일본은 끝내 화친을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로. 그리고 명나라 이여송 제독, 요동 제독도 자신의 기병을 데리고 요동으로 건너가버리고 일본군도 상당수 많은 병력을 자신들의 본국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외성을 쌓아놓은 조선의 남부 지역에는 4만의 병력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명나라와 일본이 화친하는 게 싫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빨리 명나라와 손잡고 일본군을 몰아내고 싶죠. 아니 지금
경상도 땅에 외성을 수십 개 쌓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를 조선 조정에서 어떻게 용납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당시 우리는 해군의 힘이 더 강한 상태였고, 더군다나 명나라 육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나라 육군과 함께 전투에 참전하는 조선 육군은 명나라 육군의 명을 더 들을 수밖에 없지만, 아직 명나라 해군이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은 조선의 해군이 유일하고, 그래서 이순신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조선 조정이 이순신만을 움직여서 일본군을 계속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역시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에 이순신을 승진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하면 당연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충무공 행록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월에 조정에서 삼도 수군이 서로 통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관하는 장수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는 공으로서 이순신으로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삼고 본직은 그대로 겸하게 하니, 원규는 자기가 선배로서 도리어 이순신에게 지휘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므로 이순신은 매양 원규를 너그럽게 대해 주었다. 자, 1593년 8월에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됐고, 조선 조정도 이제 군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용병, 급료병, 훈련도감을 급조합니다. 포수, 사수, 살수, 그래서 조총부대 포수가 있었던 훈련도감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1593년은 더 이상 이제 큰 전투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1594년이 됐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에게 일본의 수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순신 입장에서도 공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산도에서 공격하려면 견내량을 들어서야죠. 조선 조정의 명을 받은 이순신이 1594년 3월에 오히려 견내량을 뚫고 넓은 바다로 이렇게 들어오니,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기저기 외성들이 많죠. 외성들 앞에서는요, 일본 함대가 이렇게 막 정박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함대가 이렇게 넓은 바다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군의 함대는 숨어 들어버립니다. 당시 이순신은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으니 전라 우수영 이역기의 함대와 경상 우수영 원균의 함대까지 해서 판옥선만 124척이 공격해 왔으니, 당시 작은 배들 협선까지 하고 포작선까지 하면 수백 척의 함대가 지금 진격해 온 거죠. 와, 그런데 이순신의 함대 내에는 오버로드와 옵저버 역할을 했던 포작승들, 어선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본군 함대 상황이 어떠하고 여기서 몇 척이 지금 노를 젓고 다니고 다 알려오지 않습니까? 이순신에게 일본군 함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아직 이순신이 이쪽 넓은 바다로 진격했다는 걸 모르는 당항포 안쪽에서 일본 외선 30여 척이 막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30여 척을 작살내야 되겠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좁은 당항포 포구 안으로 124척의 판옥선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우수영의 가장 최정의 판옥선 10척, 전라 좌수영의 10척, 경상 우수영의 10척, 30여 척의 별동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별동대를 누구에게 지휘케 하냐면 어영담에게 지휘케 합니다. 이 어영담은 실은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만 당시 관직은 겨우 광양 현갑입니다. 현갑이면 종육품인데 왜 이렇게 승진을 못했냐? 이래저래 해서 관직생하다가 좀 잘못한 일도 있어서 파직당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순신이 조정에 글을 올려서 어영담이 제 옆에 필요합니다. 어떻게든지 제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광양 현감도 했고, 그전에는 사천 현감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천이면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바닷길과 전라도 바닷길에 대해서 빠삭했던 장수가 어영담입니다. 지금까지 이순신이 연전연승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어영담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 어영담에게 30여 척 별동대의 지휘권을 주고, 어영담 너는 당항포 포구 안쪽으로 들어가서 좁은 바다로 가서 이 배들을 작살내고 오너라. 그리고 이순신은 남은 함대와 함께 하익진을 전개합니다. 거북선 앞에 두고 나머지 일본 함대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아니나 다를까 어영담이 들어갔더니 일본 함대가 있습니다. 일본 함대가 조선의 함대를 보면 싸울 엄두를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해군들은 살기 위해서 육지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어영담은 30여 척을 쉽게 수장시킵니다. 그리고 어영담이 다시 이순신의 본대와 합류합니다. 자, 30여 척을 깼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놀고 있는 일본 함대를 깨야 하는데, 이때 명나라 장수가 패문이라는 걸 보냅니다. 일본과 명나라는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으니 조선군도 일본군의 공격을 중지하라.
와, 탕항포에서 30여 척의 외선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사기가 지금 막 올라오는 상황이고 일본군에게 이순신에 대한 공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한두 군데 가서 더 깨면 좋을 텐데 명나라가 공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니 이순신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한산도로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출정해서 다시 한번 승리했던 2차 당항포 해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산도로 돌아왔는데 이순신에게는 지금까지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이순신도 너무너무 무서웠고 버거웠던 큰 적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적이 누굴까요? 선조일까? 원균일까? 아니면 일본의 또 다른 해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그 적이 어떤 적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